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의료기술과 신약 소식 전해드리는 이노메디 시간입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박선혜 기자와 함께할 텐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박선혜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식사를 하고 나면 몇 시간은 꿋꿋하게 앉아 불안하게 마음을 졸이고 또 자다가 속이 쓰려 깨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생활의 질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위식도 역류질환 이야기입니다. 네. 최근 몇 년 새 국내 신약이 등장하면서 여러 환자의 기대감도 큰 상황인데요. 이 신약은 과연 얼마나 좋은지, 기존 치료제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겪어봤을 만한 질환이죠. 위식도 역류 질환. 흔한 만큼 치료가 정말 중요한데요. 먼저 위식도 역류 질환이란 무엇인지 정확히 좀 짚어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통은 위장병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어떤 질환일까요? 네, 위식도 역류 질환이란 위산이 식도 내로 역류하여 임상 증상을 나타내거나 식도의 형태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중 역류에 의하여 식도의 궤양이나 밀환 등의 형태학적 변변이 일어나면 그때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역류성 위식도 질환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원인이 명확히 밝혀져 있진 않지만 음식을 식도 밑으로 내려 역류를 방지하는 하부식도 조인근의 일시적인 이완이나 낮은 압력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횡격막에 식도가 지나가는 구멍인 식도 열공이 느슨해지거나 구멍이 커져 그 틈으로 위산이 역류하는 상태인 식도 열근 헤르니아도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나타나는 증상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역류성 위식도 질환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주로 나타날까요? 가슴 쓰림이나 산이 역류하면서 느끼는 신트림, 목에 이물질이 걸리는 듯한 느낌이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스트레스 등은 식도 점막 통증 자극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보통 우리나라 환자는 뻐근하다, 조여든다, 결린다, 가슴이 찢어진다 등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또한 가슴 쓰림과 역류 없이 목쉼, 목에 이물감, 만성기침, 비심상성 흉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런 위식도 역류 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위식도 역류 질환이 무서운 이유는 폭발적인 유병률 성장세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는 2018년 445만 명에서 2022년 약 488만 명으로 4년 사이 10%가량 증가했습니다. 2023년에는 5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국민 10명 중 1명꼴로 경험하는 국민 질환이 된 셈입니다. 네, 그러니까 감기만큼이나 친숙한 질환이지만 이 치료법 또한 좀 까다로운 게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존 치료제의 특성과 그 한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위식도 역류 질환 기존 치료법은 어땠을까요, 박 기자? 네,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는 크게 3세대로 나뉘는데요. 1970년대 등장한 1세대 치료제는 히스타민 2 수용체 차단제라고 불리는데 이는 위산을 분비하는 위벽세포에게 위산 분비를 지시하는 히스타민이라는 인자를 차단해 위산을 분비하지 못하게 하는 약입니다. 그러나 위산 분비 경로에는 히스타민 이외에도 다양한 경로가 있어 히스타민 수용체를 차단한 치료제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또 복용 후 약 2주가 지나면 내성이 생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세대 치료제는 어땠을까요? 2세대 약은 프로톤 펌프 저해제, 히스타민 수용체 차단제에 비해 위산 억제 효과가 개선됐는데요. 프로톤 펌프는 위벽 세포에 위산을 분비하는 통로의 일종입니다. PPI라 불리는 이 프로톤 펌프 저해제는 이 통로를 막는 역할을 하는데요. 프로톤 펌프는 식사 중 가장 크게 활성화되기 때문에 프로톤 펌프 저해제는 반드시 식전에 복용해야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PPI는 활성된 프로톤 펌프가 아니면 억제하기 힘들다는 제약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런 1세대와 2세대의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치료제가 이제 3세대 치료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3세대 치료제인 피캡, 즉 칼륨 경쟁적 위산 분비 억제제가 주목받은 것은 PPI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했기 때문인데요. 피캡은 위산을 분비하는 양성자 펌프와 칼륨 이온 결합을 방해해 위산 분비를 경쟁적으로 차단합니다. 이러한 피캡은 프론톤 펌프 활성화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프론톤 펌프와 결합해 위산 분비를 억제할 수 있어 식전, 식후 상관없이 아무 때나 복용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제품마다 차이는 있지만 약효 발현이 걸리는 시간이 짧고 위산 노출에도 생존력이 강해 효과가 오래 지속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피캡이 최근 위식도 역류 질환 차세대 치료제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의료계에서도 현재 이런 장점에 좀 주목을 해서 피캡 처방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라고요. 네, 압도적인 복용 편의성으로 실제 피캡 처방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2023년 국내 PPI 외래 처방액은 2022년 대비 3% 성장한 것에 반해 피캡은 동일 기간 4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PPI 대비 16배의 성장률을 기록한 셈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류를 타고 피캡 계열 제품이 연이어 좀 탄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약 업계의 시장 장악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좀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떨까요? 네, 우리나라 피캡 계열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인 포문을 연 회사는 HK 이노엔입니다. HK 이노엔의 K캡은 지난 2018년 7월 국산 30호 신약으로 승인받았는데요. 이듬해 3월 출시 후 매년 30에서 40%씩 성장을 보였습니다. 매출액은 2019년 300억 원에서 5년 만인 지난해 1,58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대웅제약의 피캡 계열 신약 팩스쿨루는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제품인데요. 2022년 7월 국산 제34호 신약으로 출시 이후 2년 만에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시장 2위로 거듭났습니다. 매출액은 2022년 129억 원, 지난해 535억 원으로 연간 성장률이 무려 315% 수준입니다. 올해 4월에는 제일약품의 자회사 온코닉 테라퓨티스가 국산 신약 37호로 자큐보를 피캡 명단에 올렸습니다. 현재 급여 등재를 거쳐 연내 출시를 목표로 마케팅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또 다른 제약기업인 일동제약 역시 피캡 계열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는데요. 일동제약의 신약 연구개발 회사인 유노비아는 대원제약과 손을 잡고 임상 2상 시험에 돌입했습니다. 네. 이 경쟁이 이렇게 치열한 만큼 각각의 특장점도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피캡은 약의 기전 효과가 대동소이하지만 각각 특장점이 있습니다. K캡은 적응증이 5개로 가장 많은데요. 또 구강분해점과 같은 여러 제형이 있고 용량도 다양합니다. 대웅제약의 팩스쿨루는 주 야간 상관없이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특히 중증도 이상 환자에서 야간 증상 완화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의 자큐보정은 복용 후 24시간 동안 위내 산도를 낮게 유지하는 비율이 85%로 피캡 제정 중 가장 높습니다. 위 두 가지 약물 대비 약효 지속성이 가장 좋아 야간 산 분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역시 피캡 삼총사라 불릴 만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출시 이후 2년 만에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시장 2위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누적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했다는 대웅제약의 관련 인터뷰를 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신약으로 핫한 대웅제약 마케팅본부의 사업부장 서욱입니다. 소화기 팀장으로 팩스쿨루를 발매하고 프로모션하였습니다. 작년부터는 소화기, 호흡 피부 비뇨, 항암 영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피캡은 위산이 분비되는 통로, 즉 프로톤 펌프에 작용해서 칼륨의 분비를 지속적으로 차단하는 위산 분비 억제제입니다. 위산은 위의 벽세포라고 하는 특수한 세포에서 프로톤 펌프를 통해 수소 이온이 위 안으로 분비되면서 생성됩니다. 이때 수소 이온은 칼륨 이온과 맞교환되는 방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피캡 제제들은 프로톤 펌프에서 칼륨 이온이 수소 이온과 맞교환되는 통로를 막아 위산이 분비되지 않도록 합니다. 기존의 PPI는 식사 후 분비되는 위산과 작용해야 활성화될 수 있어서 식사 30분 혹은 1시간 전 복용을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약효 발현 또한 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캡 제제들은 그 자체가 액티브 폼 상태로 위산과 관계없이 작용하기 때문에 효과가 더욱 빠른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PPI는 반감기라고 말하는 약의 농도가 절반으로 줄여드리는 데 걸리는 이 시간이 대체로 2시간 정도로 짧은 반감기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PPI 제제는 위산에 취약해서 쉽게 분해되기도 하지만 피캡은 위산에도 쉽게 분해되지 않습니다. 이런 특성들의 차이로 PPI는 새롭게 생성되는 프로톤 펌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는 반면에 피캡은 새롭게 생성되는 프로톤 펌프에도 결합할 수 있어서 위산 분비를 더욱 빠르고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캡의 효과가 충분히 좋기 때문에 발매 초기에는 사실 어떤 기대보다는 호기심이 좀 더 크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하지만 처방을 계속 하시면서는 확실히 피캡 제제의 빠르고 강력한 효과에 만족하시면서 처방량이 계속 늘어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의 증상별로 각각의 피캡별의 특장점들에 맞게
처방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첫 발매된 신약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불안감들이 많이 해소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분위기가 현재 피캡 매출 현황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내 위장약 가운데 1, 2위 제품이 바로 피캡 제품입니다. 작년 원해 처방 기준으로 1조 7천억 규모의 위산분비 억제제 시장 중에서 PPI 피캡 시장은 약 9천억 원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피캡은 이 중에서 2천억이 넘는 규모로 전체 시장 중에서 마켓시어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데이터인 지난달 6월 기준으로는 피캡의 원해 처방의 마켓시어는 6%까지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피캡이 발매된 지 지금 5년 차인데 해당 시장에서 이렇게 높은 마켓시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피캡 제제가 현재 이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미란성 식도염의 적응증을 획득받아서 판매가 진행 중에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NSAID로 인한 궤양 예방, 그리고 NERD, H-파일러리 제균요법, 또 미란성 식도염의 치료 유지요법까지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약이다 보니 장기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처방의 시간이 계속 될수록 해당 데이터들은 계속 쌓여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안전성 부분은 예의주시하고 결과들은 계속 릴리즈할 예정입니다. 네, 대웅제약은 국내 34호 신약인 팩스쿨루, 또 36호 신약인 엠블로를 2년 연속 성공적으로 발매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국산 신약의 위상을 드높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또 줄기세포와 면역 항암제 등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강하고 있는데요. 이런 R&D의 진심인 제약사로 확실히 자림해 나가겠습니다. 네,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 또 우리 회사에서 만든 이 신약이 해외로 진출해서 활발히 처방되는 것이 이제는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정말 체감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또 다른 목표인 한 제품이 1조를 판매한다는 이 1품 1조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서 가장 곁에서 팩스쿨루의 성장을 북돋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산 신약이 글로벌 넘버원 신약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팩스쿨루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피캡 시장에 이렇게 3파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 진출을 위한 후발 기업들의 여러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요? 네, HK 이노엔의 K캡을 두고 업계 간 특허 분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K캡의 특허는 2031년에 만료되는 화합물 특허와 2036년에 만료되는 결정형 특허가 있습니다. 현재 80여 개에 달하는 기업들이 K캡의 복제약을 하루빨리 출시하기 위해 집요한 특허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그 승소는 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결정형 특허 심판에서는 제네릭사가 승리를 따내는 양상인데요. 이 특허의 도전장을 낸 80개 기업 중 56개 기업이 특허 심판원으로부터 청구 성립 심결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기업은 아직 1심 심결을 받지 못했거나 자진취하한 상태입니다. HK 이노엔은 1심 패배 후 특허 법원에 항소했고요. 결정형 특허를 둘러싼 분쟁은 향후 2심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반면 2031년 만료되는 물질 특허의 경우 HK 이노엔이 1심에서 방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HK 이노엔은 물질 특허 심판에서 잇따라 승리 심결을 받아냈는데요. 다만 아직 승리 심결을 받아낼 상대 제네릭사가 다수 남은 상태입니다. 미증제 특허를 둘러싼 분쟁도 동시에 진행 중인데요. 이에 대한 1심 판결은 아직 판가름 나지 않았습니다. 제약업계에서는 K캡 특허를 둘러싼 분쟁이 2심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리냐에 달려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누가 승소하느냐에 따라 복제약 발매 시점이 2036년 이후가 될 수도, 2031년 이후가 될 수도, 2심 판결 직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K캡 외에도 국내 회사들의 이 P캡에 대한 도전은 계속해서 좀 확대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어떤가요? 다케다 제약의 보신티는 지난 2019년 3월 허가된 품목으로 K캡에 이어 두 번째로 국내에서 허가된 P캡 제제입니다. 하지만 급여 등재에 실패하면서 국내 출시가 불발된 상황인데요. 그러자 여러 국내사가 해당 품목의 복제약 개발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동화약품, 한림제약, 마더스제약, BC월드제약 등이 복제약 개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케다 제약의 보신티도 복제약을 출시하려면 특허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2027년 12월과 2028년 11월 두 건의 특허 만료가 예상되는데요. 향후 특허 소송 결과에 따라 복제약의 출시는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이에 따라 당분간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HK 이노엔 또 대웅제약 또 그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경쟁을 좀 이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이들 기업은 모두 적응증 확대를 통해 시장 입지를 다지고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장에 진입한 K캡 경우 시장 진입 이후 적응증 확대와 제형 변화 등을 이어왔는데요. K캡은 현재 기존 50mg 정제에 더해 25mg 저용량 품목을 허가받았고 이후 2개의 용량의 구강 분해전까지 허가받았습니다. 적응증 역시 미란성 또는 비위란성 위식도 역류 질환의 치료, 위궤양 등 적응증 5개까지 늘린 상태입니다. 팩스쿨루 역시 허가 이후 저용량을 추가로 출시하며 기존 미란성 위식도 역류 질환, 급성 위염 및 만성 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 치료 등 적응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도 좀 지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좀 나타내고 있는 치료제가 있을까요? K캡은 현재까지 총 45개국에서 기술 수출 또는 완제품 수출 형태로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기업과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의 수출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HK이노엔은 2028년까지 100개국에 진출하겠다는 목표도 전했습니다. 팩스쿨루도 출시 이후 1년 6개월 만에 전 세계 24개국에 진출했습니다. 에콰도르, 칠레, 멕시코, 3개국에서는 품목 허가를 획득했고 올해 현지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대웅제약은 올해 품목 허가 신청을 25개국으로 늘리고 품목 허가 획득도 6개국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HK이노엔보다 1년 빠른 2027년 100개국에 진출하겠다는 포부도 내보였습니다. 현재 3파전이 굳어진 P캡 제재 시장에 얼마나 더 많은 제약사들이 도전장을 내밀지 또 이들의 참전이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노메디는 여기까지고요. 쿠키뉴스 박선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